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를 4천억 원대로 산정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서해부의 이동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우선 이 대표가 받는 혐의에 대해서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배임 액수가 4천억 원대로 특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된 건지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이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7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시는 확정이익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해서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인데요. 네. 검찰은 4,895억 원으로 배임 액수를 특정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했을 때는 최소 1,827억 원이라고 봤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예. 검찰은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그러니까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00여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업자들과 짬짬이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부패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여러 가지 위반 혐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알려주고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 위례 사업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 등 측근 등을 통해서 유출한 시의 내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남욱 변호사 같은 민간업자들을 시행자로 그리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게 한 것을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했고 최종 승인해서 이 대표가 이를 최종 승인해서 210여억 원의 이익을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정 전 실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내부 비밀을 유출해서 김만배 씨 등을 민간업자를 이제 사업의 시행자로 끌어오게 되고 이 대표가 이를 최종 결재권자로 승인해서 총 7,800여억 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의 영장 청구 이전에 이재명 대표 3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 그리고 2번은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된 혐의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이랑 공모를 해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신 네이버, 두산건설, 그리고 차병원, 푸른위례 등 이런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혐의가 제3자 뇌물죄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서 네이버로 받는 뇌물을 기부받는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보고 이제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서 성남FC에 돈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예. 최측근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두 사람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여기에는 안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김용, 정진상 등 최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의 지분을 약속한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이런 네. 의혹인데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수사가 약간 미진하다고 보고 수사를 좀 더 해서 증거나 진술을 더 받아낸 다음 기소 여부나 이런 거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제기될 때부터 부인해 왔는데요. 당시 기자회견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총 2번의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표는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은 없이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측근들이 받았다는 뒷돈이나 이 428억 원의 약정에 대한 것도 자신은 아는 일이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측근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자신과 연결되는 지점을 끊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서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예. 보시겠습니다. 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그 영장 청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해서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되는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3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가 체포에 동의를 해야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영장 심사를 받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체포 동의안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석 300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앞서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새로운 증거를 좀 언급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부결이 돼도 정치 수사 또는 방탄 국회 이런 논란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